자, 오늘도 저희가 시청자분들 가운데 징징대지 않고 살 수가 없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닉네임은 오리날다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약 40개 정도의 종목을 갖고 계신 그리고 작년 1월에 아마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 2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고 계신 모시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징징이 우리 오리날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자분이시군요. 네. 아유, 모자가 아주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리날다님과 함께 오늘 시청자 징징쇼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40개 종목이 됐고요. 처음 시작한 게 작년 1월이에요. 네. 1년 사이에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거의 한 주에 하나 혹은 뭐 두 주에 하나 사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이렇게 방송 때 좋다 그러면 또 좀 뭐 이렇게 언급되거나 이러면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네. 어떤 뭐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다, 어떤 산업이 조금 더 지금 전망이 괜찮은 것 같다 할 때 이제 그 산업에 네. 어떤 해당 종목을 이렇게 바로바로 네. 딱 보고 사는 데까지 보통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분에서 한 8분 사이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한 2, 3일 정도. 2, 3일 정도 고민해 보시고. 네. 지금 제일 네. 손실이 많은 종목이 오이솔루션, 금호석유, 디바이스 ENG인가? 오이솔루션이 53% 지금 네. 손실 나시네. 5G죠? 네. 네. 5G 종목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5G. 그리고 금호석유는 이제 저랑 또 아마 겹치시는 것 같고요. 네, 5G는 또 제가 관할하는 제 주관 또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가 5G 어렵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용기 있게 들어오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 작년 초에 들어가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도 근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닌가요? 5G가 그땐 좋았습니까 혹시? 작년 1월에 샀거든요. 네. 그래서 좋았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쭉 반등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 반등이 최고점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산 시점.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한 2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고 2만 4천 원이군요. 지금 단가는 한 5만 1천 원 정도. 5만 1천 원. 네. 그러면 들어가신 시점이 대충 요 어디쯤 되신 것 같은데 거의 뭐 사실 때가 거의 고점이네, 그죠? 네.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렸는데 네. 그때 이제 5G가 막 뭐가 있었나요? 무슨 얘기들이? 연말부터 아마 연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연말. 네. 그때부터 뭐 투자 늘린다 이런 거예요? 예, 뭐 보라이즌 향 뭐 계속 그런 얘기가 있다가 네. 딜레이 되면서 코로나 이제 심해지고 딜레이 되면서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주식 규모가 꽤 크시네요. 1억 8천만 원인데 이게 다 현금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대출이 있으세요? 대출이 좀 있어요. 대출도 그래서 있으세요? 이번에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 가을부터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오면 손절하더라도 어느 정도 오면 하려고 네. 했는데 어느 정도가 안 오죠? 어느 정도가 안 와가지고 네. 그렇게 됐어요. 아니 뭐 이렇게 너무 죄진 목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5G 세 개 더 있잖아요, 제가. 5G는 요거 하나 사셨어요?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도 있고요. 음. 또 5G 통신주가 또 하나 있을 텐데. 뭐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계좌 보시면 뭐 하나 더. 보통 이제 5G는 한 3종목 정도 사거든요. 저도 이제 KMW, RFNIC, 다산 네트워크스 3개 정도는 들고 가야죠. 5G. 다산은 작년에 정리했어요. 다산 정리하셨고, 손절로. 손절 정리하셨고, 일부 손절로. 종목이 한 40종목 정도 되시는데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세요? 아니면 엄청 많아요.
근데 작년부터 사실 정말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 안 오더라고요 기회가. 기회가 정리할 기회. 네. 정리할 하다못해 기회라고 하면 이제 본전만 올라오면 정리하실 마음이죠. 본전까지 아니더라도 한 손절해서 한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10%만 되더라도 어떻게 손절을 해서라도 정리를 좀 하고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예, 마이너스 10까지 안 오죠 잘. 예. 예, 잘 안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일하다 보니까 그 낮에 그 사실은 낮에는 못 아 매매 타이밍 놓쳐. 네. 너무 아쉽죠. 네. 그 사실 그 제가 신호등 매매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신호등 걸렸을 때 사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렇게 우시면 어떡해? 아니요 안 울어요. 우는 거 아니죠? 예 아니요 더워가지고. 여기 더워서 그러신 더워서 거예요? 그러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설마요. 땀 닦으시는 거죠? 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어주셔도 되겠네. 네. 아 지금 저 계좌 상황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오이솔루션 뭐 이제 기업들마다 다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들어가셨을 거 네네네. 아니에요. 오이솔루션에 기대됐던 뭐 그때는 호재? 이제 네. SK 향이었고 버라이즌 SK, SK텔레콤. 네네네. 그래서 뭐 삼성 그리고 그러니까 삼성에서 왜 그 버라이즌 그 수주 따내면 오이솔루션하고 이렇게 같이 된다고 그랬었는데 네. 올해는 저번에 보니까 삼성 SK하고 라이트론이 저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SK하고 오이솔루션하고 같이 일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오이솔루션이 빠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해요. 네네네. 굉장히 실례인데요. 네. 그 우리 오리날다님의 그 가계 자산의 총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동산부동 합쳐서요? 네, 전부 다. 네. 지금 들어가 있는 거랑 반반. 그러니까 주식이 주식이 반 돼 있는 정도. 거- 네, 주식. 총 자산의 반 정도. 네네. 총 자산의 반이에요 주식이. 네. 그럼 꽤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죠. 네. 혼자만 하세요? 아니면 지금 뭐 혹시 혼자만 하고 하시고 있어요. 네. 가족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진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주식 전체 계좌로 보자면 전체 계좌의 손실폭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3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총으로 해도. 네. 예. 그러면 어쨌든 좀 손실폭이 좀 있긴 있으신 거죠. 네. 뭐 물론 이제 시장 뭐 고점 대비 시장 하면 또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주식을 이렇게 자꾸 많이 사고 팔게 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파시지는 잘 않으시죠? 잘 못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물려있어요. 오리날다님은 네. 또 어제 그분하고 좀 달라요. 그냥 사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50대 여성분들의 특징이에요. 안 파세요. 근데 정리해야지 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게 그 오히려 20, 30대 남성들은 매도를 굉장히 잘해요. 손절 매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연령의 어떤 연령상 그리고 성별상 보면 특징적으로 매매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모으시기만 하고 네, 좋다. 그래서 이 상승장에는 50대 그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탁월해요. 2020년도 수익률 1등이 50대 여성입니다. 수익률 꼴찌가 20대 남성. 왜냐하면 상승장이었으니까. 네. 계속 팔고 사는 거예요? 계속 사기만 한 분들이 근데 이제 약세장에는 이제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약세장과 강세장을 관통해서 갖고 있겠다. 또 예를 들면 그런 종목들로만 내가 자신 있게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승부가 어떻게 될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2021년 1월이 지수로는 고점은 아니었는데 분위기로는 완전 고점이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9만 원 네, 네. 가고 막 그런 무렵이었어요. 지수로는 6월 달이 고점이었는데 투자의 분위기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21년 1월 4일 날 우리 개인들이요 총 뭐 몇 조를 샀더라. 그러니까
연말에 연휴 기간에 계속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날 어마어마했죠. 그날. 그래서 폭발해 버렸는데 아마 그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연휴 동안에 쭉 생각하다가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그때 들어온 거거든요. 네. 예. 아, 맨 처음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주식? 네. 주식 투자를 맨 처음에는. 회사분이 네. 예.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계속 얘기만 듣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알려주시는 방송 채널을 몇 군데 이제 알려줬어요. 네. 유튜브 방송. 그래서 이제 3프로도 듣고 또 그 이슈 체크 이런 것도 듣고 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방송을 듣는데 종합적으로 나오는 좋다고 하는 이렇게 왜 그 리포트도 읽어주시고 막 하시니까 이제 거기서 좋다고 그러는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으면 이제 그게 좋은가 보다 이제. 자, 우리 연 이사님이 조금 오이 솔루션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근데 이게 통신 장비는 2020년에 좋았고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버라이즌 수주까지는 좋았죠. 좋았는데 문제가 계속 뭐 델타 변이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준을 해놨는데 삼성이 수준 따내고 이거를 이제 오이 솔루션 이런 데다 이제 그 줘야 되거든요, 물량들을. 근데 못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공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좀 계속 연기되면서 실제 오이 솔루션도 실적이 좀 지금 그렇게 마이너스.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019년이 그때가 5G 전성기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SK나 뭐 KT가 한참 설치할 때인데 이게 오이 솔루션이 당시에 583억을 벌었어요, 연간. 그러다가 2020년에 73억으로 감소했고 작년에 17억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이. 아예 완전히 확 줄어버렸죠. 그렇게도 돼요. 네. 그러니까 장비 수주가- 업체들이 대부분 그럴 대부분. 때가 있어요. 이게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데 이게 뭐 수주도 그렇고 물론 수주 잔고가 좀 늘긴 늘었지만 그래서 올해는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예전에도 제가 신한증권 보고서도 올해 한번 그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까 그때 미국의 네 번째 이동통신사 DC 네트워크스가 삼성에 발주를 줬다, 뭐 수주 따냈다 그런 얘기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할 건 사실 한국에서 기대할 건 별로 없고요. 한국은 이제 네. 대부분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수주가 얼마나 나오느냐. 근데 이제 거기서 노키아하고 에릭슨하고 삼성이 3파전을 해요. 거기서 삼성이 이겨야 되겠죠. 네. 이겨야 이제 낙수 효과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번에 뭐 DC 네트워크도 따낸 것 같고 또 일본 쪽으로도 공급한 이력도 있고 영국의 보다폰도 삼성이 네. 좀 공급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산업은 맞는데 이 글로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고 지금 아직 5G가 많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은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너무 딜레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네. 늦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재무구조 안 좋은 기업들은 막 전환사채 발행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이 솔루션이 그나마 좀 버티셔도 좀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이유가 저도 언제 좋아질지 모릅니다. 이제 리포트 상으로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영업이 209억까지 회복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그건 가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있는 게 제가 재무구조를 봤는데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 이상 있어요. 근데 차입금이 한 300억 되더라고요. 그럼 순현금이 700억 정도 있어요.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적자만 안 본다면 뭐 굳이 유상자 할 이유도 없고 700억의 현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있다. 근데 이게 업황만 돌려주면 이제 좋은 거죠. 근데 그 시점은 지금 누구도 지금 예측이 수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게 재무가 너무 안 좋으면 뭐 정말 이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좀 네네. 말씀드리지만 오이 솔루션 다행히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 예, 그거는 좀 버티실 만한 좀 이유는 좀 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감사. 1월 5일 날 사셨네요. 네? 1월 5일 날. 네. 아, 작년. 네. 네. 아, 날짜 딱 나옵니까? 그때 한참 여기 제일 쓰셨어요. 좋은- 아, 그렇습니까? 1월 5일 날. 5일이니까 5G죠. 근데 저기 SK의 선택 제외된 것 같다는 건 무슨 요번에 그 SK에서 네. 그 거래하는 거래라 그래야 되나? 그게 라이트론이 협업한다고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SK 원래는 오이 솔루션이 SK하고도 이렇게 SK가 일을 그러니까 할 때 같이
이게 통신망이어가지고 아 SK텔레콤. 네네네, SK텔레콤. 네네. 너무 저 그러시군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말아주시고 아니 그 사연을 쓰셔서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주세요. 그 하나하나 띄엄띄엄 따져서 말아가지고 아니 뭐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그러죠. 우리 주린이 그런 거 물어보는 거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오리날다님은 오이 솔루션 근데 오이 솔루션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투자 스타일이 문제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레버리지를 꽤 많이 쓰셨네요. 뭐 지금 2억 중에 한 반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많으시고 총자산 대비 투자금이 너무 많죠. 많으신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뻔한 얘기라서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부동산과 예금과 주식 이렇게 그걸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산 배분에 그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 보면요. 47살 때 정도가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47살에 해당되는 분들이 수입과 지출의 격차가 가장 커요. 그만큼 이제 그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30대, 40대 초반까지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한국의 가계 자산을 보면 가계 수입을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의 격차 그러니까 넷 인컴이죠. 그 순수입이 47, 8세에 고점을 쳐요. 저는 그럼 지금 고점이에요? 그렇게도 많이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때 정점을 치고 쭉 내려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라고 권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캐시플로가 줄어들고 그죠? 이렇게 될 게 이제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그때를 이제 우리가 통상 중년이라고 하잖아요. 중년 이후에는 인컴 자산을 많이 가져라. 그래서 배당금이 또박또박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자가 또박또박 들어오든지 이런 자산의 비중을 좀 늘리고 변동성이 큰 자산은 좀 줄여라. 만약의 경우에 이런 거죠. 70세 된 어떤 분이 내가 자산이 5억이 있는데 한 4억 정도 주식 투자할란다. 그러면 대체로 말리겠죠.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 연령대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총자산 대비해서 이 주식의 비중이 너무 높고 그 주식의 비중 속에서 그 레버리지를 쓴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마음이 아픈데 그냥 그래도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일단 지금 문제인 듯해요. 만약에 그렇지는 않고 작년 1월 5일 날 샀다 하더라도 총자산 대비해서 오케이 내가 한 20%만 할게. 그리고 또 레버리지 없이 부채 없이 내가 그 정도로 할게. 그러면 지금 다시 그 이런 정도의 컨디션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장이 정말 하락했을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거기서 물을 타든 안 타든 간에 그냥 버티고 좋은 주식이랑 버티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미사나 제가 이제 그 좀 조심스러운 게 너무 많고 그 중에서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주가 지수를 보면서 예측을 하면서 해야 되는 영역인지 아니면 그거에 불문하고 해야 되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답은 아닐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작년 가을부터 목표를 잡은 게 다 정리하고 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에 한 3분의 1이나 그 정도만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할까 했었어요. 근데 작년 가을부터 마음은 그래가지고 정리를 좀 더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안 올라와. 올라오면 바로 정리인데 그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사님이 그 이렇게 종목에 공부가 잘 안 되면 배당이나 이제 요즘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뭐 5에서 8% 뭐 이렇게 되는 배당주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차라리.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런 배당주로 그렇게 해볼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올해 정리를 좀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작년 1월 5일로 돌아가면 혹시 이 주식 삽니까 안 삽니까? 사긴 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음. 주식은 하되 이 종목은 안 살 수는 있겠죠. 사더라도 조금만 조금만. 아마도 예. 근데 이제 아. 뭐 작년 시점상 작년 1월 5일 날 샀으면 대충 대부분의 주식이 이 정도 손실 났을 거예요. 뭐가 됐든 뭐 아주 잘 고르지 않는 삼성전자도 이상. 그렇고 뭐 네, 네. 아주 특별한 뭐 음식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들을 따내서의 테마성 주식들을 제외하면 지수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사실 고점 대비해서 우리 40% 정도 빠진 거죠. 염혜사님. 지수는 지금 한 28% 정도. 아니 고점 대비하면 고점 대비 지수가 3,400인데 3,300에서 3,300에서 2,400 계산하니까 한 28%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수보다도 한 7, 8%. 네. 근데 뭐 대부분 개별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네. 빠지죠. 네. 삼성전자도 작년에 마이너스 한 5% 정도 손실 보고 정리했어요. 정리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월달에 삼성을 같이 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제 삼성은 조금 물타기 해가지고 마이너스 5%. 지금 혹시 사고 싶은 종목 있습니까? 돈 없어서 못 사는. 지금요? 네. 있는데. 몇 개 있죠. 예. 돈만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지금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안 살려고 합니다. 예. 노려보고 있는 종목은 있죠. 예. 혹시 좀 힌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아 저한테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다 안 됩니다. 물리니까. 아, 비밀입니다. 그럼 지금 저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지금 정리 해고 대상이 누구예요? 오이솔루션이요? 제일 빨리 정리하고 싶은 친구는? 지금 빨리 정리하고 싶은가요? 네. 뭐든지 올라오면 다. 아, 네. 어떤 어떤 특정- 종목이든 올라오면 마이너스 10 네. 안쪽으로만 들어와라. 네네네. 예. 우선 정리하는 게 조금 목표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많아서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종목을 정리하고 싶을 땐 한 몇 개월 정도 사지 말고 있는 거에서 올라오면 이왕이면 이익 보고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느 정도 선에 왔을 때 정리를 웬만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종목을 줄이고 투자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간혹 보면 너무 좋은 게 많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친구들이 걔들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제 그걸로 많이 실패해본 사람이거든요. 본전 올라오면 막 팔아요. 근데 팔고 나면 이렇게 쫙 올라가요. 가잖아요. 네.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싹 좋은 전략인가 싶기는 한데 왜냐면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올라왔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두 번, 몇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사다 보니까 많이 샀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나 그 정신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느낌상 정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종목 30% 줄이는 거예요. 아 그냥 고르지 않고. 상관없이. 아니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못 줄이는 이유가 내가 팔면 꼭 그 주식 올라간다는 강박에 시달리시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또 그런 경우들도 또 근데 많고. 사실은 네. 그것만 기억나시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맞아요. 작년에 파셨다면서요. 맞아요. 잘 파신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정말 치명적으로 내가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이 약세장에 굉장히 많이 잔상으로 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식시장에 시장에 눌려가지고 제가 이제 힘이 없어요. 위축이 돼. 만약에 힘이 있으면 뭔가 결단하고 아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못 줄인다. 그러면 한 가지 솔루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계속 자신이 없어서 계속 미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심리가 위축이 되고 계속 악화되잖아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그냥 그게 이제 매니저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 다 물려 있어요. 그럼 네. 전 종목 그냥 30% 잘리는 거예요. 지금 자르시라는 말씀이 네네네. 아니라 뭐 갖고 계신 종목을 제가 모르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왜?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그걸 하는데 지금 상태는 그걸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자금의 스케줄상 나의 마음,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상 줄여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네. 아휴, 어떻게 오늘 저 마음이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좀 그래도 오셔서 조금 더 나아지셨습니까? 김프로님 네. 말씀이나 염승원 이사님 말씀 듣고. 또 뵙고 가면 또 이렇게 좀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사실 요즘 저희도 기운이 별로 없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 오히려 저희에게 더 힘을 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또 이 방송에 뭐 나오진 못하시지만 또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 네. 나는 진짜 좀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네, 그런 좋은 영향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오리날다님 현재 손실폭이 좀 크시긴 한데 혹시 뭐 염이사님 뭐 끝으로 한 말씀 정도 도움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하고 넘어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지금 위치상 뭐 이렇게 그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어느 기업이든 간에 뭐 이익이 난 것도 사실 팔기 어렵고 손실 난 거는 뭐 더더욱 힘든데 근데 이제 이게 대출이 좀 껴 있으니까 네. 그 이게 대출금으로 항상 투자하실 때는 어쨌든 이게 만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도 작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잘 파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만기가 있는 거를 투자하실 때는 그런 이제 자금으로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아, 네. 손절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다만 이제 내가 뭐 여유 자금이나 좀 길게 보시는 자금이라면은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또 시간 갖고 버티면 또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어느 시점에서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대출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내일 갚아야 되면 지금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작년에 이제 오이 솔루션의 5G 사신 것 같은데 하필 이제 좀 난이도가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를 사신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좀 처음 하셨는데 5G 이런 장비 회사 투자가 진짜 어렵긴 하거든요. 네. 이 수주 사이클을 내가 맞춰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이게 한번 또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서 투자하실 때는 좀 쉬운 업종을 한번 좀 네. 선택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좀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거나 분석하기 쉬운 걸로 한번 그렇게 해서 좀 경험을 먼저 쌓으시고 네. 그 다음에 난이도를 높여 가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생활 자주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뭐죠? 뭐 매드팩토라든지 내가 평생 그거 한 번도 본 적도 그런 없어요. 업종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오리날다니 아침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인천에서 오셨는데 아유 네. 먼 걸음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님도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